아이들이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왜 꼭 이기려고 하지? 애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1등은 꼭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역전당해서 2등을 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 짜증나.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엄마 아빠는 너가 잘한 모습을 봤어. 별로 할 말 없는 거죠.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거의 피아노 배울 거예요. 배울 때 다 속도가 다르죠. 아이가 들어왔어. 엄마, 내 친구는 이거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나 지금 한 달 동안 치고 있어.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가든 패밀리의 VVVVIP 게스트 김종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작년인가요? 작년 네, 8월에는 이제 맞아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단단한 말로 진짜 말 그대로 레전드를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릴스로는 거의 300만 뷰를 오. 찍어주셨고 뭐 이번에는 신간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로 찾아주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작가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매일 꼬박꼬박 꾸준히 습관처럼 글을 쓰고 있는 김종원 작가입니다. 평범한 부모들이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품격 있는 부모들은 꾹 참고 안 하는 말. 네, 그걸 꼽기 전에 최근에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요. 거기 보면 가끔 마주치는데 애매해서 인사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루는 제가 티셔츠 입고 갔는데 그게 미국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 애매하게 지나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거 혹시 미국 브랜드 아니냐고. 네. 그래서 제가 뭐지? 왜 갑자기 말을 걸지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하버드 나왔는데 이걸 자주 입었대. 그래서 내가 맥락이 맞나? 이게 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속으로 생각은 하죠. 그 속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어, 명분이 필요했던 이 거예요. 질문이 그랬잖아요. 이게 네. 뭔가 품격 있는 사람은 안 쓰는 말. 근데 이게 이때 보통은 그래서요. 그런데요. 어쩌라고. 아, 그렇군요. 아, 잘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 그 눈을 봤어요. 그 눈을 보고 아, 이분이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바로 제가 그랬죠. 따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말로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입이 막 찢어질 것 같다. 그게 내가 아이를 기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저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말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피트니스 센터 나갈 때 저를 갑자기 딱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하더니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잘생기셨네.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보낸 시간의 가치를 알아줌으로써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부모님께서 마찬가지로 아이랑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지금까지 뭘 했고 어떤 노력 투자해서 지금 뭘 쌓아놨고 쌓아놓은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쌓아놓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를 부모님 말로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아이는 아,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듣기만 해도 되게 품이 있다, 품격 있다, 다른 아빠 엄마랑 달라 이걸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주 쓰는 말인데 실례인지 모르고 쓰는 말들 그 부분을 제가 워낙 많은데 그 사람들은 실례인 줄 알면 안 쓸 거예요.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자각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 한번 써봤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이런 말이 실례인 건 알고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세 번 듣기 싫은 말인 건 알지만 이건 다 안 돼. 네, 아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어. 너는 알고는 있지만 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 참을 수가 없어. 이거를 듣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례인지 아신다면 하지 말아야죠. 안 하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걸 아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친구랑 레고를 같이 만들었어. 레고.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누가 더 잘했냐고 물어보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애가 친구랑 같이 레고를 완성했어.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내 친구랑 나랑 완성 레고 중에 누가 더 잘했어? 되게, 힘들잖아. 친구도 있는데 친구를 또 실망시킬 수는 없고. 그쵸. 그럼 품이 없어 보이잖아. 네.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피디님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돼. 둘 다 멋있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이해는 안 돼. 논란 없는 말을 골랐구나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볼 때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더 잘하는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둘 다 대단해. 하나를 고르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걸 네가 완성했다는 것이 대견해.
근데 네 걸 보니까 네 거는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친구는 되게 예쁘게 아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엄마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심을 해줬구나 이 말을 알게 돼.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가 굳이 경쟁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더 이상 누가 더 잘했어 물어보지 않을 거야. 한 번 알게 되면 친구랑 나랑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장점, 누가 단점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누가 더 잘했어요라는 말은 아예 이제 인상에서 아이가 하지 않을 질문, 끝낼 질문.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말이 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통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 계속 쌓아와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바꾸려면 시작해야 되고 작가님은 진짜로 오늘도 느끼지만 같은 말씀을 하셔도 정말 이 공간을 울리시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 평범한 부모들도 작가님처럼 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81페이지를 읽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충분히 예쁘게 말하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하면 난 충분히 다정한데? 근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세 가지예요.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두 번째, 여유를 가지세요. 세 번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이제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말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네. 아이들이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왜 꼭 이기려고 하지? 애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1등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역전당해서 2등을 했어.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 짜증나.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는 너가 잘한 모습을 봤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 정도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할 말 없는 거죠. 네, 할 말 없어. 정말 유감이다. 너무 야속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또 중요하지만 제가 피디님 마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야 돼. 이게 가장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얘가 2등, 1등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2등 됐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가장 열심히 뛰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과 부모님. 1등. 1등이 네가 열심히 뛴 거 가장 잘 알고 있어. 네 옆에서 뛰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너랑 같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1등이 네가 진짜 열심히 잘 뛰었다는 거 알고 있어. 왜냐하면 사람은 열심히 하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아. 그 시간이 널 기억하고 있거든. 네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는 분투한 시간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을 잊고 나서 이제 피디님이 하고 싶었던 엄마 아빠가 다 보고 있어,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걸 마지막에 덧붙여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부모님께서 예쁘게 다정하게 말을 하려면 아이가 어떤 장면을 지나왔는지 그걸 상상해 봐야 돼. 그래서 감정이입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그게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뛰고 있는 장면 가는 거야. 진짜 1등 하고 싶은데 미치도록 뛰고 있어. 근데 마지막 몇 발자국에서 역전당해서 2등이 됐어. 1등이 있고 아씨 1등 해야 날 기억해 줄 텐데. 그럼 아이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을까? 부모님이 아니야. 1등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1등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1등이 널 기억하는다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속이 풀리는 거, 마음이 풀리는 거지. 엄마 아빠가 안다는 건 아무 소용 없어.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아니니까. 이럴 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너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너랑 가장 치열하게 달렸던 1등의 기억 속에 있어. 그러므로 네가 달렸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 1등이 널 영원히 기억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 치열하게 노력해서 1등과 2등이 되었으니까 2등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노력했으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다시는 안 물어볼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물어보는 아이는 부모님께서 적절하게 대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됐어 2등도 충분해 대견해 우리 아들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그냥 말로 순간을 모면한 거지 그 순간에 아이의 채워지지 않은 아픔을 거죠. 사라지게 하지 못한 거야. 계속 남아있어. 계속 난 2등 인생인데 언제 1등 해보지? 아이가 계속 주눅들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근데 부모님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깔끔하게 해소시키려면 부모님의 말이 조금 더 선명해져야 된다. 아, 작가님. 이제 아이가 사실 앞으로도 수많은 역전을 당하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말로 힘을 좀 주고 싶거든요. 지혜롭게 말을 해서 아이에게 힘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중요한 건 힘든 아이를 볼 때 힘을 주려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힘을 주는 것만이 주는 게 아니다. 제가 할머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 친구 문제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사는 거 진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에 왔는데 할머니는 항상 뭐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할머니한테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견딜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종원아, 모든 순간 다 이길 필요는 없어.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아이가 힘들 때 힘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저도 괜찮고 네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아이가 더 힘이 날 거예요. 부모님께서 지혜롭게 뭘 자꾸만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는 이미 다 채워져 있다.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잠시 쉬었다가 엄마가 날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돼. 엄마 아빠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말 들려주면 아이가 더 힘을 내죠. 그때 이제 아이는 이 꿋꿋한 말을 통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갈 힘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부모님께서 지혜롭게 좋다는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맞게 아이한테 먼저 쉴 수 있게 해주고 다 쉬게 되면 뛰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꿋꿋한 말을 통해서 잘 뛰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더 원활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잘하면 베스트인데 좋아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축구가 떠오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안 잘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못한다. 이걸 부모님께 되게 힘들어 하시죠, 볼 때. 근데 길게 볼 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각종 분야의 상담사가 있잖아요. 상담사를 만나보면 가장 특징, 공통점. 뭐예요? 상담이 필요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왜 상담사가 됐을까?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 거야. 못하지만 좋아하니까 공부한 거야. 네. 우리가 직업이 있죠. 저 글쓰기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했는데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글 쓰게 됐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것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돼. 애매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다 포기하게 돼. 근데 좋아하는데 못하면 계속하게 돼. 언젠가 잘하게 돼. 제가 아는 아나운서 캐스터들 말 더듬이었어 다 처음에. 말 더듬었는데 말하는 걸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 연습한 거야.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어. 근데 처음부터 말을 잘해서 아나운서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꿈꿔 이직한 확률이 되게 높죠. 부모님께서 아이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못한다면 그거 좋아할 일이야. 아이가 못하는데도 계속하잖아. 잘하는 거를 계속하는 거 되게 쉬워. 근데 못하는데 계속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이거를 아이가 보면서 넌 언제 잘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진짜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고 아이한테 참견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은 안 되지만 계속 꾸준히 해서 자기 실력을 상승시켜온 사람들이야. 내가 끝에부터 올라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말이 생겨. 그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너 가서 강의해봐. 네가 사람 삶에 대해서 하면 10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 내가 재능이 아니고 노력으로 내가 다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부모님은 가슴 아파할 게 아니고 정말 행운이에요. 그런 행운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다 지금 정상인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걸 못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체력이 약해서 운동 시작해서 운동선 선수한테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서 시작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 근데 못하지만 좋아해서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게 된다. 아이는 그걸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내 직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이한테 직업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지금 잘하는 거를 직업 만들어주면 안 돼. 못하지만 좋아하는 거. 그게 직업이 돼 나중에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각 분야의 명사들이 다 마찬가지였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언어에 올라오면 그 언어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필사를 많이 하시는데 필사의 가치를 모르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남들 하니까 내가 한다.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필사하는 사람들 보고 되게 비난해. 그거 따랐으면 뭐 되겠니?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치열하게 안 해본 사람은 비난하게 돼. 근데 여러분 필사를 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제 네이버 밴드 2개에 3만 명 넘게 필사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좋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떤 게 변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높아져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전에는 글로만 이해했던 것들이 보면 이해가 돼. 아, 이 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제 아이를 보는 수준이 달라져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데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 결국에는 좋은 일한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아. 근데 이걸 모르면 초조해지지.
얘가 잘해야 될 텐데 네. 실망할 텐데 마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모르니까 초조해지는 거야. 이 아이의 결과를 내가 짐작할 수 있으면 기분이 기뻐지지. 결국에는 잘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잘 되는 길에 네가 들어섰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게 될 거야. 지금 가고 있는 열차를 탔으니까. 나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 차분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점점 못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아, 네가 지금 잠시 쉬고 있구나. 어차피 목적지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수준이 먼저 높아져야 아이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바로 필사가 중요한 이유고. 이런 생각 필사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고 서두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와 대할 때 아이한테 서두르지 않게 아이의 속도를 믿어주고 따라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필사하게 되면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와 일상 나눌 때 초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너에게 들려준 꿋꿋한 말을 아이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도 좋은 말이 어른한테도 좋은 말이에요. 말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 말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은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부모님은 이 말이 아이한테 안 가게 막 벽을 쳐놓은 거예요. 아이는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말에는 나이가 없고 시차가 없다.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태가 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아이는 아이만큼 이해하면 되니까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어른처럼 이해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들려주자. 그럼 아이는 그거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흡수하게 될 거고 흡수한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작가님, 결핍을 삶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핍 없는 사람은 없죠. 사실 부모님부터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학군지에 갈 여유가 없어서, 내가 일하는 나라 너무 바빠서, 정말 여러 종류의 결핍과 죄책감을 우리 부모님부터 가지고 있는데요. 결핍으로 마음이 눌리고 오늘도 또 다른 죄책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다 내 잘못 아닌가. 내가 맞벌이해서 내 잘못 아닌가. 죄책감만 들어요. 다 내 잘못이다. 근데 그럴 때 빠르게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143페이지에 결핍은 어떻게 삶의 철학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필사할 부분 4줄만 먼저 낭독하고 얘기해 볼게요. 아프다고 울고 싶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의 결핍은 내가 성장한 최고의 근거입니다.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자본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말만 그렇듯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거의 피아노 배울 거예요. 그렇죠? 상용되면 그만두죠. 공부하려고. 네, 다 똑같은데 배울 때 다 속도가 다르죠. 그리고 가장 큰 결핍이 자신감이란 결핍. 자신감이 없는 결핍, 가장 큰 결핍은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나쁘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도 마찬가지. 모두가 같은 속도로 배우지 않잖아요. 다르죠. 음악적 재능이 달라요. 아이가 들어왔어. 엄마, 내 친구는 이거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나 지금 한 달 동안 치고 있어.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 아이가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일단 자신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애는 일주일 만에 끝냈는데 난 한 달에 걸렸어. 이미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음악 감상자라면 일주일 만에 완성한 음악을 듣고 싶니? 한 달 만에 완성한 음악을 듣고 싶겠어. 너는 지금 빠르게 완성한 게 아니고 좀 더 듣기 좋은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달라지겠죠. 자신감이 생기겠지. 일주일 만에 끝낸 아이는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걸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공들여서 완성한 것을 더 듣고 싶어요. 너 글쓰기 했지? 글쓰기도 일기 10분 동안 쓰면 진짜 간단하게 대충 쓰지. 만약 네가 일기를 하루 종일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더 읽고 싶어 할까? 똑같은 거야. 일주일 동안 완성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는 느리게 간 게 아니고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네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 뭐 너 잘하는 게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걔는 뭐 피아노 타고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타고났다는 말을 부모님께서 가장 자주 하는 이유는 간편해. 설명 안 해도 돼. 모르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아. 쟤는 저 타고났어, 공부 타고났네, 운동 축구 타고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 그로 인해서 아이는 인생의 중요한 노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타고났다고 생각한 그거를 아이한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아이는 노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타고난 건 없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진해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신감이 없는 그 결핍에서 벗어나서 내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시간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야. 이 아이는 이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존경심,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내 아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아이가 스스로가 내가 보낸 어제와 오늘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아이가 알겠냐? 또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존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이런 게 존경이구나. 내가 스스로 보낸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게 나에 대한 존경이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제 마음속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실제로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아이한테. 너 생각에 너가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건 뭐인 것 같아? 넌 뭘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뭐라도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정원이한테 가끔 PD님께서 명사로 물어봤어요. 명사로. 네. 뭘 더 잘하는 것 같아? 딱 명사로. 근데 저는 동사로 물어보거든요. 아이한테 꿈이 뭐야? 이렇게 명사로 물어보지 말고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이제 대답할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네가 원하는 날에 도착하게 될 거야. 사람들 그걸 꿈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급하면 그래. 급하죠. 급하죠. 급해. 지금 당장 뭐라도 거기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네. 너는 친구들보다 조금만 잘하는 게 뭐야? 이것도 좀 바꿔서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뭘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 다르게 하는 게 뭐야? 다르게 하는 게 특별한 거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작가님, 방학입니다. 똑똑한 부모, 현명한 부모들은 여행 가서 이렇게 한다 측면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건 실제로 4년 전쯤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얘기했던 건데 그때 한번 강의 듣고 나서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겼는데 그 작가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아이 역시 바뀌었고. 여러분이 방학 때 캠핑 가서 한마디로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이제 캠핑을 떠나요, 여름에. 바닷가로 캠핑을 떠날 때 부모님들은 뭘 챙겨가죠? 술. 술과 안주 챙겨 가요. 아이들을 못 챙겨 갈 거예요. 게임기와 핸드폰과 각종 충전기들. 부모가 굳이 안 챙기는 네, 것들이요? 정성스럽게 챙겨가죠. 그러면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뭘 할까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바닷가 앞에 술 먹고 놀고 있어. 이제 취했어. 이제 취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가 뭐 하고 있지?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게임기 하거나 스마트폰 하고 있겠지.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이 입에서 가장 많이 빨리 나온 질문이 뭘까요? 넌 여기까지 와서 또 게임이니? 그럼 아이들은 뭐 생각할까요? 너만 여기까지 와서 술 먹고 있어. 집에서 하던 거 아직도 하고 있네. 비난은 불러와. 이거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화나죠. 화나는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안정시켜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거기가 바닷가죠. 파도가 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파도 소리 들으면서 게임하니까 어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유튜브 보니까 어때? 분리시켜주는 그냥 유튜브 보는 것과 그냥 게임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 그냥 집에서 게임할 때는 그냥 뭐 언제 걸리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파도 소리 들으면서 게임하니까 좀 더 기분이 차분해진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그냥 비난하고 넌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 와서 해보니까 어때? 그러면 아이가 미묘한 기분의 차이, 이것과 이것의 섬세한 차이점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아이를 자꾸 내 마음이 어떻고 설명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거를 자꾸 자극시켜 줘야 돼. 부모님께서 여기서 이거 하니까 어때? 이것과 저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어? 뭐가 달랐어? 집에서 먹던 라면이랑 캠핑장에서 먹은 라면은 기분이 어때? 완전 다르잖아. 다르죠. 왜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시끄러워 그만 물어봐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익숙해져야 돼. 네. 질문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고 한다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거죠. 익숙해지게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 질문하지 않는 삶은 답이 오지 않는 삶과 똑같으니까 아이한테 계속 물어보고 듣고 대화하고 이 나누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결국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이 끊이지 않아야 대화가 끊이지 않으니까. 캠핑장 갔을 때 이러고 인내하고 종결하지 말고 여기서 이거 하니까 어때?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너 일기 그동안 못 썼지? 오늘 한번 캠핑장에서 파도새 들으면서 게임했던 거에 대해서 일기 한번 써볼까? 네가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 되게 멋있었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쓰면 그런 얘기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지 평소에 누가 하냐 그러는데 평소에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우리는 끼리끼리 놀아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끼리 놀아서 안 하는 줄 아는 거지. 우리 한 바운더리에 있을 뿐이에요. 이 바운더리에 가면 제가 지금 내뱉은 말들이 기본값인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머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다른 세계가 많이 있고 그 세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사와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내면에 각인시켜주고 체계화시켜주고 그걸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펼쳐줄 수 있는 게 필사로만 가능하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필사의 힘을 믿으시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느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어디 멀리 못 가시고
당일치기도 안 되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일상이 휴가 같을 수 있을까요? 한 줄 말씀드릴게요. 아이에게 여행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지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여행이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루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머리가 시원치 않아서 투잡을 해요. 투잡을 하는데 생일날 아이 아빠가 대리운전 하러 나온 거예요. 제가 불렀는데 그분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제가 대화하면서 알게 됐죠. 아이가 생일인데 돈을 벌어야 돼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아이랑 통화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금방 못 할 것 같아. 아빠가 돈 벌어서 네가 원하는 선물 사서 갈게. 근데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마음이 아프죠. 마음 무겁죠. 무겁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착해서 대리비의 3배를 들었어요. 3배를 들이면서 오늘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셔라. 이 돈만큼 일찍 가시면 좋겠고 아이가 깨어있을 때 선물을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갖고 싶은 선물이 아니고 아빠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돈을 안 들고 말만 했으면 입만 살았네. 먼저 주고 싶은 걸 주고 그 합당한 말, 내가 왜 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돈을 주는 건 되게 쉬워요. 계좌 이체하면 돼. 돈 벌어서. 근데 왜 줬는지 그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이한테 침대, 책상 선물해 주는 거 쉬워요. 근데 아이한테 책상과 침대를 어떤 마음을 선물해 줬는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아이한테 표현해 주는 거 되게 어렵다. 그 안에도 역시 필사가 있고 여러분이 내면에 고귀한 언어, 기품 있는 언어를 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헌신적으로 대해줘야 될까요? 아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단호해야 되더라. 맞아요. 부모로서 한 말씀 네. 아이한테 한없이 다정하게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한번 낭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단호해야 한다. 헌신은 부모라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다. 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쉽지 않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커야 힘든 아이 모습을 견디고 남아있는 더 많은 나날을 위해 단호할 수 있다. 헌신이 감성이라면 단호한 태도는 이성이다. 이성이 이끄는 힘일 때 부모의 모든 말은 아이를 가장 아름다운 대지로 이끈다. 헌신적이지만 하면 그 부모는 나중에 자신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희생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농밀한 사랑,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헌신은 부모가 갈 수 있는 그냥 기본의 사랑이라면 단호한 태도는 더 큰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한테 당장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크게 자라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말을 갖고 있어야 더 큰 사랑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원 작가님의 신간도서 너에게 들려주는 꿋꿋한 말, 정말로 주옥 같은 인사이트와 말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